오늘 강의할 부분은 메디치 가문에서 배우는 리더십의 비밀입니다. 제가 최근에 앉아 개발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메디치 가문. 이분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90분 동안 아름다운 피렌체로 여행한다는 생각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여행으로 모실게요. 아마 여러분들 피렌체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뭐 피렌체 엄청 많이 갔다 왔습니다. 또 제가 1월달, 2월달에도 지금 한 4번 정도 또 계속 가야 됩니다. 이곳입니다. 그죠? 이곳인데, 아름답죠? 그죠? 이게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그 피렌체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주 성당입니다. 뭐 건설하는데 한 140년 정도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제일 문제는 이게 도움이 건설이 안 돼가지고요. 이게 한 50년 동안 거의 건물로서의 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요. 비가 오면은 이렇게 성당이 물이 차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설계한 분이 디캄보라는 사람인데, 설계를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는 건설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설계를 했는데, 마침 시공을 해보려니까 자기 실력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몇 년 이후에 한마디로 여기에 새로운 천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재에 의해서 이 도움이 건설되는데, 이 도움 건설하는 데만도 무려 27년 걸립니다. 이게 한 450만 장 정도 돌로 가지고 건설했는데요. 이게 지름이 45m입니다. 그죠? 높이가 47m.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지지대 없이 이렇게 도움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마 현대 기술로서도 이런 도움은 건설하기 힘든다 이랍니다. 그 말은 뭔가라면은 르네상스 때에 르네상스를 움직였던 이런 예술가들의 실력이라는 게 요즘 근대의 예술가들보다 더 실력이 더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시뇨리아라는 곳이죠. 그죠? 이게 우리로 치면 시청입니다. 시청. 그래서 이곳은 종교를 관장하는 곳이고, 이곳은 뭡니까? 정치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불과 채 1km도 안 됩니다. 1km는 뭐 거의 한 500m도 안 될 거예요. 걸어가면요, 불과 한 3, 4분만 걸으면은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라면은 이 르네상스 시대만 하더라도 종교와 정치가 한마디로 같이 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크게 한 3가지 부분을 강의할 겁니다. 4가지 정도 부분 강의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피렌체가요, 이태리라는 도시가 완전하게 하나의 공화국으로 되는 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입니다. 근래 19세기 후반기에 와서 드디어 하나의 공화국으로 되어 있지만 12, 3세기만 하더라도요, 이게 각각 도시별로 각각 하나의 공화국들로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렇게 경쟁이 심할 때는 각각 도시가 약 한 20개 도시가 하나의 이태리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각각 도시들끼리 엄청 경쟁을 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화국으로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기에 되면요, 크게 한 이런 5개의 공화국으로 크게 재편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곳이 플로렌스 이곳입니다. 그죠? 플로렌스, 피렌체라는 곳이죠. 그 위에는 밀라노입니다. 그죠? 오른편에는 베니스, 베네치아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가 로마, 여기가 나폴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플로렌스가 땅이 제일 작습니다. 도시가 땅이 작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인구가 작다는 말이죠. 인구가 작다는 말은 그만큼 국력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왜? 도시끼리의 경쟁력이라는 게 그 당시에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침범해서 그 도시를 한마디로 이기면요, 그 도시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도시가 자기의 세력을 팽창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전쟁으로 결국은 국력을 팽창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피렌체는 도시가 땅이 작다는 말은 인구가 작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전쟁 칠 수 있는 사람이 작다는 이야기죠. 15세기만 하더라도요, 피렌체는 불과 인구가 한 5만 5천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인구가 25만 명이었습니다. 자, 결국은 나폴리에 비해서는 약 한 20% 정도밖에 군사 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사가 작으면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됩니다.
뭐만 사면 됩니까? 용병을 사면 되니까요. 왜?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용병들이 아주 용감하게 전쟁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 있는 국가에서는 오스트리아 용병들을 많이 삽니다. 물론 가격이 비쌉니다. 이놈들이 전쟁을 잘 치니까요. 그런데 돈도 없어요. 피렌체는. 돈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밀라노가 제일 많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수도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밀라노입니다. 이 모든 공업지가 여기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베네치아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게 지중해 무역권이 형성되면서 피렌체가 새로운 하나의 도시로서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시국가에서요, 이 피렌체를 잡아먹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그죠 대국들이 항상 시시탐탐 피렌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때는 밀라노가 침범에 들어왔죠. 또 어떤 때는 밀라노하고 베네치아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자그마한 도시를 침범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나폴리하고도 엄청나게 전쟁을 치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국가가 쳐들어옵니다.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스페인이 쳐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피렌체는 항상 외침에 그저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이게 이 피렌체를 대상으로 했던 영화들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는 영화가 이 영화죠. 전망 좋은 방.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피렌체를 상징할 수 있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 다 포스터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 피렌체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영화에서는 인페르노라는 영화가 이 도시를 배경으로 촬영을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도시에 가면요, 이게 이 도시의 시청이라는 곳이죠, 그죠? 시누리아 시청인데, 이 시청에 가면은 재미나게도 좌우로 큰 동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왼편에 놓여 있는 동상이 이 동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 동상이 여러분들 잘 아는 동상이죠. 다비드라는 동상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해필이면은 이 도시를 가장 상징할 수 있는 시청에 해필이면은 이 두 동상이 서 있느냐? 이게 이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에 가면요,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가를 알라 하면은 시청에 어떠한 동상이 놓여 있는가를 잘 보면요,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배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 도시가 상징할 수 있는 건 이거죠, 그죠? 이게 유디스라는 여자입니다. 밑에 있는 목을 지금 잘리려고 하고 있는 남자는 호르페네스라는 남자고요. 이 호르페네스가 여러분 알다시피 아시리아의 총사령관입니다. 아시리아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장 강력한 그런 제국입니다. 그 말은 전쟁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 전쟁을 잘 치는 이 사람이 보병 12만 명, 기병 12,000명을 데리고 자그마한 이 나라를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를요. 유다는 이 한순간에 멘붕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가 그 강대국이요, 이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약 13만 2천 명 군사를 가지고 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유다는요, 하루아침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강적을 대상으로 전쟁을 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너무 힘이 없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한 여자가, 그것도 과부가, 여러분들 그 도시에서 과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부나 고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힘이 약하다는 말이죠. 그 힘이 약한 이 여자가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호르페네즈가 있는 이 장군의 막사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있는 보초병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유다에 있는 가난한 과부다. 당신 나라의 총사령관을 내가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나줍니까, 그죠? 유다 지방의 장군도 아니고 한 과부가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호르페네즈가 만나줍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못 만나준다 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당신들 전쟁 안 치고 이 나라를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정보를 가져왔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홀로페네저를 만났습니다. 3, 4일 동안 계속해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하고 친해진 겁니다. 날째 되는 날 여자가 이 남자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홀로페네저 장군 앞에 술을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페네저가 술에 취해가지고 새벽 한 2시, 3시 되니까 결국은 자기 막사에 가서 잠을 자는 거죠. 이 장군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 유다 여자가요, 그 막사에 성큼성큼 들어가가지고 홀로페네저 칼을 뽑아가지고요, 아예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잘란 목을 이 막사 앞에 탁 꼽아놓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군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장군의 목이 막사 위에 꼽혀 있는 겁니다. 전쟁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기에 총사령관이 죽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시리아군이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란의 위기를 결국은 자그마한 한 여성이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피렌체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자그마한 여인이 큰 대국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듯이 우리 피렌체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피렌체를 잡아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밀라노나 베네치아나 로마나 그죠? 나폴리가 쳐들어오고 또 더 강대국 프랑스나 이태리가 찾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여자처럼 예구심만 있으면은, 지혜만 있으면은, 용기만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렌체 시성에서 이 동상을 그 왼편에 사용한 이유가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한마디로 예구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수신 장군 동상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유다 동상을 세워놓은 이유도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피렌체뿐만 아니고 로마 같은 데 가면요, 이런 조각상을 엄청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이거 뭡니까? 미켈란젤로 그림이잖아요. 미켈란젤로 여러분들 바티칸에 가면은 시스나 성당에 그 위에 천장백화에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홀로페네저를 죽일 때요, 이 여자가, 유디스 여자가 자기의 하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을 따고 난 이후에 자기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 시체를 지금 막사로 빼내는 그런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런 그림들, 까라바조 이런 그림들, 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그림들입니다. 또 이것도 젠텔레시아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여성 화가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홀로페네저 목을 베는 유디스 그림을 그려놨죠. 그죠?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여자의 몸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4000년 전이죠. BC 2000년이니까 이 여자가 남자의 목을 벤다는 게 좀 흉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바꾼 겁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 대상으로.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죠. 또 다시 골리앗이라는 군대가 유다 지방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에서는요, 16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왜? 전쟁을 지어야 되니까요. 근데 마침 그 당시에 다윗은 16살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큰 형, 작은 형, 둘째 형, 이 세 형이 다 군에 다 잡혀갔습니다. 전쟁지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당시에 큰 양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자기 형님 전쟁에서 올 때까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양치는 거 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도시락을 3개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부르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도시락을 3개 줄 테니까 너희 형님 지금 전쟁 치는 저 유다 골짜기에 가서 면회 갔다 온다는 겁니다. 면회. 그래서 형님이 지금까지도 안 죽고 잘 살고 있는지
지금 다윗 군대하고, 그죠? 골리앗 군대하고 지금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형 만나러 도시락 3개 들고 그 유다 골짜기에 갔습니다. 자기 형님이 그 군사가 많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형님을 완전히 이렇게 찾는다고 있는데, 그때 이 골리앗이요, 이 유다 민족을 향해서 아주 안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중에 내하고 1대1로 전쟁 치가지고 이길 수 있는 놈은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1대1로 전쟁 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기면은 내가 물러갈 것이고, 너가 지면은 너는 오늘부터 내 지배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들 유대 민족 중에서 1대1로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골리앗이 너무 거인이었거든요. 키가 2m 30, 몸무게가 195kg, 입고 있는 갑옷만 95kg입니다. 그런 거구가 자그마한 놈하고 싸우자니까 감히 그 사람하고 전쟁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야유를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노? 이때 너가 야훼는 뭐하고 있노? 안 도와주고. 그때 이 15살짜리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은 내하고 싸우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요, 한마디로 1m 채 한 50도 안 되는, 몸무게 45kg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놈이 지하고 싸우려고 딱 나타났네 보니까 이거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골리앗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저 더 무거워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니아는 전쟁 칠 수 있을 정도의 상대가 아니니까 엄마, 저 더 무거워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하고 오늘 내하고 한번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물맷돌 딱 5개를 딱 들고 전쟁 치러 갑니다. 그때 유대 민족의 그 사울 왕이요, 아무도 전쟁을 치려고 하려고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15살 꼬마이가 전쟁 치겠다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줍니다. 이 갑옷을 입고 전쟁을 치라고. 그런데 다윗이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무거워. 그래서 대왕님 고맙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양치는 옷 그대로 입고 전쟁을 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알다시피 한마디로 다윗이 선방을 날리잖아요. 물맷돌을 돌려가지고요, 바로 정확하게 급소에 맞춰버립니다. 이 돌 한 방 맞은 골리앗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즉사. 그런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요, 그 강령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설마 저 거구가 돌 한 방에 맞아가 죽었을 거다. 아마 기절했을 거다. 조금 있으면은 저 귀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우리 민족을 한마디로 엄청나게 괴롭힐 거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성큼성큼 걸어가가지고요,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의 누란의 위기를, 결국은 이 자그마한 소년이 결국은 이 국가를 구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자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은, 지혜와 용기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렌체에서는 끊임없이 이 두 사람을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선전물로 강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약하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 간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과 같이 용기 있고 지혜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요, 이 도나텔로가 만들었던 다윗들, 그죠? 그리고 다음에는 차츰차츰 또 가면요, 또 청동상을 만들죠. 그리고 베루큐오가 만든 동상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거는 아마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다윗상을 제일 잘 알 겁니다. 이런 동상들을 끊임없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피렌체 가시면요, 홀로페네저 동상을 볼 때 또는 다윗 동상을 볼 때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예우심을 강조하는 한마디로 피렌체의 하나의 정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죠?
이게 피렌체가 있는 도시가 이게 토스카나주죠, 그죠? 토스카나주. 한때 이 피사하고 싸움했습니다. 피사하고 싸움해가지고 결국은요, 이 피렌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피사를 한마디로 종속시켜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피사는 끊임없이 또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피렌체하고 이기가지고 독립하려고 한마디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보십시오. 이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시노리아 정청 앞에 지금 다윗 동상이 서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건물이 여러분 잘 아는 우피치 건물입니다. 유명한 르네상스의 보물들이 있는 우피치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저 우피치 끝을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눈 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피치 딱 끝나는 지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르노강이 있잖아요. 아르노강이. 피사에서 전쟁 치러 올 때는 항상 아르노강을 통해서 사람들을 싣고 전쟁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사가 한때는 피렌체에 정복을 당했지만 피사에서도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항상 또 다시 피렌체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보초 쓰고 있는 거예요. 보초 쓰고 있는 거. 아르노강을 보면서 혹시 또 다시 피사가 군대에 사람을 이끌고 피렌체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정치가 안정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 놓지 말자. 항상 경계하자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